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할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클래스 액티비티 해서 뭐 이건 수업 시간에 원래 하는 활동이긴 한데 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이건 굳이 뭐 수업 시간에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 클래스에 그 공유 플랫폼이 잘 돼 있으니까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Draw your concept of the internet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좋고 구조적인 측면도 좋고 기술적인 측면도 좋고 또 나한테 그 뭐랄까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좋고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your concept 이게 컨셉트라는 건 뭐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뭐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하는 그런 액티비티고요. 뭐 그것이 꼭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그냥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챕터를 하고 나면 또 다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한 챕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또는 조금 더 다양한 그 방면의 그 측면에서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그려서 다른 학생들하고 공유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2주차 뭐 똑같이 2주차죠, 그죠? 2주차에 과제로 Draw Your Concept of the Internet 해서 과제 및 토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를 사례나 아니면 요 그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은 그 그림 도구들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사진 카메라가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뭐 찍어도 좋고 어쨌든 본인이 직접 그린 것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써주고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 저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학생 그린 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또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또 코멘트들을 다는 거죠. 코멘트들을 달기도 하고 네. 또뭐 네. 여긴 주로 여학생들이 많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설명 달고 이게 또 의견 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올려놓을 거고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긴 하냐면 이렇게 그려봐라 하는 거예요. Draw and label a map.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이라는 건 이제 뭐 제목을 다는 거죠. 제목, 라벨, 어쨌든 그 그림에 뭐 이렇게 주석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네가 지금 그것을 이해하는 그 상황.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설명을 붙여봐라. 또 뭐 이렇게 그 각각의 뭐 요소들에 대해서 쓸 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라벨을 달아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해서 그려봐라 하는 거죠. Include your home. 예,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네트워크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university location 이건 이제 학교죠. 대학. 이게 위치와 여러분들의 가정 이런 것들 맵을 실제로 그려보라는 거죠. And in its respective cabling
또 그들의 연결되는 케이블, 또 장비, 장치들. 이퀴먼트나 뭐 디바이스랑 비슷해요. 장비나 장치,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즉 연결과 그다음에 장치들과 장치들 간의 연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 뭐 지리적인 위치, 여러분의 가정, 학교 뭐 등등 이런 걸 포함한 전체 인터넷의 그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디바이스 이퀴먼트, 장치들, 매체들, 그다음에 뭐 주소나 이름들, 뭐 구글이나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요거는 이제 어떤 정보가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소스라고 그러고, 데스티네이션은 그 정보가 도착하는 곳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거는 인터넷 연결을 시켜주는 그 인터넷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그 회사들 있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메이저 회사들은 이제 KT나 아니면 LG U+나 아니면 뭐 SK 브로드밴드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가정이 이제 인터넷에 가입할 때 보통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 또는 뭐 보통 지역 쪽에 뭐 딜라이브라든가 뭐 헬로우 뭐라든가 뭐 그런 등등 몇몇 또 지역 그 인터넷 회사들이 있긴 하죠,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을 포함해서 한번 그려봐라,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뭐 꼭 이거대로 하지는 않아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에 대한 그 인식을 좀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질문 있을까요? 이 과제에 대해서 없나요? 그러니까 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학생이 한 것과 이제 의견 교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 댓글을 보시고 다른 학생들 한 걸 보고서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활발하게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그게 첫 번째 이제 액티비티가 되겠고요. 뭐 수업 활동 이런 식이죠. 꼭 수업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클래스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에서 이것 외에 방금 아까 했던 이거죠. Draw your concept of the internet.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 강의 외의 활동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각 섹션별로 어떤 것들이 있다 되어 있는데요. 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 실습이죠. 실습 또는 실험 실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이 인터랙티브 액티비티는 이제 페이지 내에 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에 가보면 뭐 웹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드래그 앤 드롭이나 아니면 뭐 클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퀴즈 같은 비슷한 그런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요약된 간단한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랙티브 액티비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킷 트레이서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즉 네트워크의 동작을 이제 시뮬레이터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패킷 트레이서이고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놓고서 그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략 그러한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랩, 인터랙티브 액티비티, 패킷 트레이서. 여기도 또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다면, 마지막에 이 챕터를 끝낼 때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1장을 공부하고 났더니 내가 이 챕터를 공부하기 전에는 인터넷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1장을 공부하고 나니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뭐랄까 종합해서 지금은 나는 인터넷을 이렇다고 생각한다는 컨셉을 그려보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엔 뭐 Researching Network Collaboration Tool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서치라는 건 이제 뭐 조사하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컬래버레이션 툴, 그러니까 즉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네트워크라고 되는데 뭐 결국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인가 이제 협업이죠, 그죠?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하는 건데 뭐 이것도 따로 뭐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조 편성을 할 텐데 조 편성을 하면 이제 조별로 각 조별로 이제 그 맡은 활동들을 하겠죠, 그렇죠? 뭐 번역이나 요약이나 아니면 또 뭐 용어 정리나 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AI를 활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네트워크의 동작을 분석해서 그 과정을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것들 이런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지난번에도 첫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각자 하고 그냥 합쳐서 올리고 그런 식이 아니고 다양한 그 상호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뭔가를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작업을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하더라도 나누는 과정도 당연히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그렇게 나눠서 한 것들을 이제 결과를 합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그 내용물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수정 보완하고 의견을 내고 또 뭐 등등 해서 그 최종본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또 뭐 번역 요약 발표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조에서 누구를 시킬지 모른다 이거예요. 임의로. 그렇다면 이제 누구나 다 그걸 잘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뭐 발표 준비를 한번 리허설도 해보고 뭐 그런 것들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런 컬래버레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과제를 한번 진행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과제, 첫 번째 팀 그 활동, 팀 과제들을 제출할 때 요 컬래버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보고서로 그러니까 실제 과제 내용뿐만 아니고 어떤 컬래버레이션 툴을 선정을 했고 왜 그것을 선정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어떠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까지 이제 첫 번째 과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하는 거죠. 리서칭 네트워크 컬래버레이션 툴이라는 이 액티비티를 과제화시킨 거예요. 첫 번째 팀 활동을 할 때 저걸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하게 될 거고 뭐 이것도 다 하다 보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할 것들은 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내용 중에? 없을까요? 네. 그 다음은 New Terms and Commands.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과목의 내용이 뭐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영어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기술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다르다 이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런 단어들이 뭐 기술적인 용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그 단어들에 대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지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이 챕터 안에 본문에서 여기서의 본문이라 함은 이제 실제 그 우리 커리큘럼이죠. 여기에 온라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보면 1장에서 나온 용어니까 1장에 있겠죠. 1장에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본문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본문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럼 본문 안에서 그 단어가 그 용어가 쓰인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우선 다시
여기에 가면 search가 있죠, 그죠? search 검색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본문에 어디서 쓰였나 찾으려면 여기서 클라이언트 찾으면 되겠죠? 찾으면 여기 뭐 1.1.2.2에도 나오고 1.1.2.3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1장에서 이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를 용어 정리를 맡은 팀은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찾는 거죠. 클라이언트 앤 서버스라는 데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하나의 문장이죠.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 이 문장을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고 한글로 그 용어에 대한 그 의미라기 아니고 그 번역된 것을 쓰고 그 용어의 의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쓰고 이것에 대한 번역을 쓰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자료실에 보시면 그 용어 정리에 대한 사례 example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여기 용어 정리 예제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 툴스라는 건 협업 도구다. 설명은 이러하고 예문은 이제 교재 본문에 있는 거 이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번역. 알겠죠? 네. 이게 이제 용어 하나에 대한 풀이 과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용어를 해야 되겠죠. 용어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뭐 몇 개씩 이렇게 돌아가거나 하겠죠. 쭉 용어들이 나온다. 그렇죠. 일장은 꽤 많죠. 왜? 뭐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지만 첫 번째 챕터니까 다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장의 용어들이 제일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용어에 대해서 없나요? 경우에 따라서 뭐 명령어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스코 장비에서 실행하는 명령어들인데 일장은 뭐 따로 명령을 실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없고 아마 뒤에 가면 실행해야 될 명령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령어들에 대한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장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장 1절 Globally Connected 즉 지금 네트워크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Networking today 오늘날의 네트워킹이 어떠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느냐 즉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뭐 이용을 한다든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Providing Resources in a Network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리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네트워크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리소스라는 건 뭐 다양한 그 정보들이 되겠죠 결국은 예.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한다. 여기서 예, 리소스라는 게 뭐 자원 그런 뜻인데 실제 뭐 무슨 물리적인 자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정보의 형태로 유통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쨌든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런 네트워크들의 종류에 대해서 또는 그 네트워크의 그 뭐랄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예, 다루는 것이 되겠어요. 앞에 뭐 오브젝티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1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सब섹션의 내용은 Networks in our daily lives. 그래서 네트워크 어디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네트워크가 우리한테 어떻게 예,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뭐 이러하다 뭐 이런 것들. 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거의 인프라로서 우리한테 그 자리 잡았죠, 그렇죠? 통신 수단이라는 것이 물론 아주 과거부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봉화라든가 깃발이라든가 부드리는 거라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그야말로 이제 정보통신을 의미하는 거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거죠. 공기나 물이나 음식이나 즉 의식주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로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기까지는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또 역사를 배우겠지만 통신 기술에 뭐가 있었어요? 브레이크스루가 있었죠. 브레이크스루라는 거는 뭐 혁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서 혁신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된 것은 과거에 아날로그 통신을 하다가 이것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디지털 통신으로 오면서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뭐 물론 그 전에도 뭐 정보가 유통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으나 정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보통 디지털화된 그런 컨텐츠들, 인포메이션들, 정보를 정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as is의 통신이었다면 예를 들면 목소리면 목소리 그대로 또는 뭐 화면이면 화면 그대로, 영상이면 영상 그대로, 글씨면 글씨 그대로, 문자면 문자 그대로의 통신이었죠. 아날로그 시절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디지털화되면서 컴퓨터 안에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음성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이나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디지털화되면서.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이 됐는데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이 된 것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은 그 가공이나 변형의 용이성 면에서 아날로그의 정보들은 예를 들면 뭐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뭐 VCR 테이프에 녹화된 영상 또는 실시간으로 뭐 스트리밍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실시간으로 녹화되거나 아니면 플레이되는 그런 전달되는 음성이나 영상 이런 것들은 가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디지털화된 컨텐츠들은 얼마든지 컴퓨터 안에서 실시간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셀카를 찍고 나면 보통 뭘 해요? 필터를 씌우죠. 그죠? 이렇게 턱을 깎거나 아니면 여기를 뭐 줄이거나 뭐 아니면 어디 키우고 싶으면 키우거나 또는 뭐 얼굴에 그 잡티를 없애거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필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본인이 아니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아날로그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가능해진 게 디지털이 되면서 가능해졌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떤 그 정보의 처리라고 하는데 그 디지털의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의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정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엔 정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과거의 정보라고 그러면 뭐를 상상했냐면 CIA 아시죠? 미 중앙정보국 할 때 그 I가 인포메이션이거든요. 또는 우리나라에 뭐 예전에 그 영화 예전이 아니고 뭐 서울의 봄이나 이런 영화를 예. 또는 뭐 남산의 부장들 뭐 이런 영화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보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미국의 CIA가 비슷하죠. 예. 그 중앙정보 그건 다 뭐냐면 보안기관들 보안 하는 그 뭔가 좀 무시무시한 기관이죠. 뭔가 그 정보를 그 뭐랄까 그 국가의 어떤 그렇죠 아주 기밀 같은 정보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또 그 필요한 그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것들을 악용해 가지고 뭐 정적을 뭐 제거하거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런 좀 무시무시한 기관. 예를 들면 남산의 중앙정보부 같으면 뭐 반정부 체제 반체제 인사들을 끌어다가 가서 고문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데였어요. 중앙정보부라는 데가. 예, 그런 식으로 정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매우 금기화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가 바로 그때인데 4학년 때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그 주요 우리나라의 주요 저는 전자과라는
그 학과 출신인데 전자과의 그 졸업생이나 아니면 그 해당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특강 형식으로 현재 그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듣는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정보통신부 장관에 해당하는 최신부 장관이라는 분이 저희 과 졸업생이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특강을 했는데, 그때 얘기한 단어가 정보라는 단어였는데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그때는 80년대 초반에 이거 하던 시절이거든요. 이거 하고 던지고 최루탄 맞고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 중앙정보부라는 그 기관은 대단히 공포의 기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를 느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좀 그 말을 들으면서 좋지 않게 느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보의 시대다. 그래서 뭐 중앙정보부의 시대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그 통신이라든가 컨텐츠의 유통 이런 것들이 그 정보의 개념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유통이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지금은 뭐 정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당연히 그냥 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때쯤이 이제 그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이렇게 변화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때의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들을 컨텐츠들을 얼마든지 컴퓨터 안에서 자유자재로 다루게 됨으로써 그것들을 또 그러니까 그렇게 변형된 모든 것들은 다 어쨌든 0과 1 디지털이기 때문에 0과 1의 그냥 조합이에요. 그것이 사운드 음악이건 아니면 영상이건 사진이건 글씨건 다 그냥 0과 1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진인지 뭔지 어쨌든 0101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도 다 0과 1로 간주해서 이제 전송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통신 기술도 그런 0과 1을 쉽게 다루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신 그 시스템 기초에서 또 이것을 좀 더 깊게 역사와 함께 기술적인 의미를 풀어보긴 할 건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그 통신의 범위가 점점 더 넓혀지는 거죠. 고작 사실은 뭐 인근에 있는 사람들끼리 전화를 받거나 주고받거나, 아니면 좀 더 먼데 지방에 있는 데 같으면 이제 편지를 하거나, 그 당시에는 지방으로 전화를 걸려면 돈이 비쌌어요. 장거리 전화를 걸어야 됐기 때문에. 예, 전화가 뭐 그 당시에 뭐 한 통화에 시간 제한 없이 20원이었거든요. 시내 전화는 5원인 시절도 있었긴 했는데, 하여튼 근데 대략 한 20원이었는데, 이제 지방으로 전화를 걸면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한 통화에 뭐 3분이면은 한 몇백 원씩 들던 시절이었어요. 예, 비쌌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예, 비싸서 통신을 못하던, 물론 요즘에 뭐 몇백 원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 몇백 원은 꽤 큰 돈이었거든요. 짜장면 한 그릇에도 30원이나 50원이면 먹던 시절이니까 놀라운 시절이죠, 그죠? 예, 지금은 그거에 100배 줘도 못 먹는데, 어쨌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정보통신을 통해서 누구나 전 세계 어디 와도 뭐 인터넷만 가입을 하면 거의 무료로 통화도 가능하죠. 영상 통화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뭐 얼마든지 그런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no limit in time, 시간에 제약이 없다. 언제든 24시간 내내 할 수 있죠. distance, 또 no limit in, 그러니까 time, distance, 즉 거리에도 제한이 없다. 전 세계 어디요? 물론 뭐 우주와 통신하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통신할 상대가 사실은 없죠. 그죠? 누구 외계인이 있어야 통신을 할 텐데. 네. 그 다음에 peer, 대상이죠. 상대. 내가 통신할 상대의 제약이 없다. 물론 뭐 내가 그쪽에 전달을 한다고 해서 그쪽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유명 인사의
해외나 국내 유명 인사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댓글 달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DM을 보낼 수도 있죠. 안 받아줘서 그렇지. 어쨌든 예, 상대 구애 없이 다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또 반대로 이제 나한테 오겠죠. 예, 그런 것들. 예.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유비쿼터스한 상황이다. 유비쿼터스라는 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제 항상 어디서나 언제든 가능하다. 통신이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러나 저희 때는 저희 때 그럼 좀 이상해요. 지금도 저희 때입니다만 어쨌든 나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 통신이 자유롭고 당연하지 않은 시대였다. 인터넷도 그 자료실에 보면 그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역사라든가 또는 인터넷의 발달의 그 어떤 히스토리들을 내가 게시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실에. 맨 첫 번째 자료가 그거예요. The Rise of the Internet in Korea. 한국에서 인터넷이 그 rise라는 건 이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그것이 이렇게 발전되게 된 계기가 있었느냐 한 것에 대한 그 기사입니다. 기사라고 하면 뭐한데 어쨌든 그런 예, 몇 가지 아티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대한민국 IT 역사 1화 해서 뭐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 그래서 전길남 박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인터넷을 들여오게 되었는가 만화로. 그래서 재밌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쭉 그런 아티클들이 있고요. 뭐 마지막 걸로는 이제 초기 인터넷 한국 인터넷 약사. 이건 좀 딱딱한 문어체로 쓰여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통신을 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것들 어떻게 발전되었느냐의 흐름을 그냥 우리가 연대오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흘러왔느냐 맥락들을 한 번씩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뭐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따로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 번씩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라는 아티클도 있는데 이거는 연재 아티클인데 예, 꽤 길어요. 연재 횟수가 59회까지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요. 뭐 과거를 다루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났다고 변할 건 별로 없죠. 그죠? 2012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2015년에 한 약 3년에 걸쳐서 연재가 된 그 아티클인데 네. 이 사이트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왜 그랬냐면 이게 연재를 하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연재물이 책으로 발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연재물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온라인으로 보지 말고 책으로 구매를 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요거 아티클들을 각각을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쫙 연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언젠가는 이 연재물이 온라인 상에서도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 상당히 이거 참 좋은 자료다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들어가 보면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죠. 어쨌든 인터넷과 그다음에 그 관련 IT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스토리들을 쫙 이거는 뭐 글로 돼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글로 돼 있긴 하지만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한번 각각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관련 뭐 영상들 좀 제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렇게 좀 또 첨부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발전을 이루고 있다 는 거죠. 그래서 everyone can connect 모두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뭐든가 자기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and make a difference. 이제 이건 공유를 하지만 그리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되게 할 수 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스스로 차별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나의 다른 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홀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상의 남들과 다른 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유튜브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남과는 전혀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서 차별화함으로써 아주 성공한 사례들이 많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독립해서 새로 유튜브를 개설한 저기 어디 지방에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죠? 개설한 지 영상 하나만 올렸는데 가입자가 100만이 돼버린 그런 유튜버. 아시죠? 여러분들 다? 그죠? 네. 그런 사례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서 그 지방 공무원으로서 그 도시에 대한 뭐 홍보를 하다가 이제 모두의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유튜브를 새로 개설해서 순식간에 100만 명을 가입자를 지금 한 100, 한 2, 30만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영상은 옛날 거라 보남 안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런 세상이 됐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저로서는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변화를 겪어온 저로서는 참 대단한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은 뭐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죠? 거의 아니에요? 인터넷 세대죠. 그거는 맞죠? 2000년 이전에 태어난 학생 없죠, 지금. 그죠? 다 2000 한 적어도 2, 3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 맞죠? 그죠? 예.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있지만 인터넷이 도입된 해가 연도가 94년 정도 되거든요. 정식으로 상용화된 게 물론 그 전에도 인터넷을 쓰긴 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길남 박사님이 들여와서 연구 목적으로 이제 각 기관,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소 또 정부 일부 기관 이런 데 연결해서 인터넷을 썼었고 저도 이제 80년대부터 인터넷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또 회사에 KT에 있었기 때문에 KT에 다니면서 이제 인터넷을 쓰곤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KT에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도 이제 근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시간에 뒤 시간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에 접속해서 원격으로 그 그래픽 터미널을 띄워서 거기서 CAD 작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회사에서 학교에 있는 뭐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인터넷을 썼었습니다. 어쨌든 뭐 예.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은 뭐 인터넷으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연결이 돼 있었고 아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 좀 더 그런데 뭐랄까 빠르신 분들은 그런 소식을 인터넷에 뭐 어떤 소셜 커뮤니케이션 툴을 이용해 가지고 SNS 이런 걸 이용해서 지인들에게 알리기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그 소식을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스마트폰은 조금 뒤에 나오긴 했죠. 2010년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 가나다를 알게 되고 그럴 때쯤이면 이미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져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을 만지작할 수 있었던 그런 세대이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낯선다기보다 하여튼 그것이 뭐 굉장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할 거예요. 예. 물론 최근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쪽보다는 이제 AI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또 그나마 이제 어리고 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적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니까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서? 없죠.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그냥 좀 길게 정확하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IT 기술이 어느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스태티스틱스 통계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작년까지의 통계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 2월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통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통계가 있는데 이거 인구고요. 약 82억 정도 되네요. 이건 이제 모바일 가입자 수입니다. 지금 현재 한 58억 정도. 그러니까 82억에 58억이면 어린 사람들 아주 노령의 인구를 빼고는 거의 다 모바일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어린 친구들 아니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제 더 많죠, 그죠? 한 60억 정도.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는 한 56억 정도, 57억 정도, 네, 그렇게 되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구체적인 현황들이 들어있는 그런 뭐 자료들인데요. 이런 자료들은 이제 국내입니다. 국내. 요거는 이제 국외. 그래서 이 국내는 대략 우리나라 그 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관련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요. 매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보고서가 나오는 게 조금씩 늦어요. 그래서 지금 최신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여기에 이제 링크를 해봤습니다. 매년 이거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인터넷 이용 실태라든가 이런데 보면 여기에는 이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체 풀 보고서도 있고 요약 보고서도 있고 그래요. 요약 보고서 같은데 보면 이제 좀 인포그래픽으로 좀 뭐랄까 일목요연하게 그냥 그래픽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태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가구당 인터넷 접속률은 뭐 99.97%에 달한다. 엄청나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자 수는 만 3세 이상 국민 중에서 약 94.5%가 사용한다. 성별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뭐 여러분들은 뭐 99.5%에서 99.6% 사이에 있죠. 그죠? 가장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세대이죠. 50대가 제일 높군요. 99.8%. 엄청나군요. 나는 이쪽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 인터넷 1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90년대 후반 처음 인터넷이 나온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던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모바일 인터넷은 이 정도.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이렇고 이용 시간은 이거는 뭐 월간인지 주간인지 모르겠어요. 매일은 아니겠죠. 매일 20시간 쓰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다음 메신저 이용률 등등 이런.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이것이 그 일상생활 그 자체인 그런 상황이다 한 거죠. 예. 또 여기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인터넷 신기술 AI에 대한 것은 뭐 경험률 역시 20대 쪽이 이제 높죠, 그죠? 예. 경험 분야는 뭐 이런 것들이다 한 거고, 예. 실제 서비스 생성형 AI 측면에서 이제 20대의 활용률이 높죠. 그래도 이제 정보 검색이 가장 많지만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뭐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예. 뭐 등등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문 자료로는 시스코사에서 매년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매년 이 전체의 흐름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물론 현황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앞으로의 그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 뭐랄까 예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문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요즘은 뭐 번역 툴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 번씩 과연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IT 정보통신 분야가 어떻게 어떤 현황이고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전 세계 아주 그 두뇌들이 모여서 발간한 자료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